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블랙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업,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기 생산 문제로 우려를 많이 나왔죠. 블랙웰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 이것이 우리의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다우산업은 44,569.24포인트로 마이너스 0.37%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19,119.26포인트로 플러스 0.34% 상승. S&P 500은 6,000을 넘어섰죠. 6,006.36포인트로 플러스 0.3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니케이 영국, 상해종합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항생만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인텔이요, 반도체법 보조금을 11조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투자 지원 등으로 원래 원하는 1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딱 11조 원을 받으면서 9천억 원이 적게 그렇게 책정이 된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매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아직은 팔 때가 아닌가요? 이런 매도론이 있을 때보다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다수의 이제 찬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찬양. 거의 엔비디아 무조건 올라간다 막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어, 분위기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런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매도론 고개를 든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 캘리포니아 머스크가 충돌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테슬라 뺀 전기차주가 웃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S&P 500 맵을 보시면 뭐 대다수의 종목, 빅테크 종목은 상승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뭐 혼조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24% 상승, 애플 0.87% 상승, 아마존 1.91% 상승, 테슬라 1.16% 상승, 엔비디아 1.04% 상승, 반면에 AMD는 마이너스 1.48% 하락 중에 있고요. 구글은 0.69% 상승, 메타도 1.15% 상승 중에 있네요. 쉐인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그리드 구간, 탐욕 구간이죠. 탐욕 구간으로 좀 더 투자를 하실 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듯이 그렇게 말이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트를 봤을 땐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죠. 1.32%.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는요.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하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 조정받고 양봉으로 돌파, 조정받고 양봉으로 돌파. 지금 보면은 월봉상 5선을 쭉 물고 올라가잖아요. 아직 5선이 깨지기 직전, 깨지는 갭은 아직 좀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5선이 깨지면 나오든가 아니면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가짜 돌파이기 때문에요. 그때 뭐 나오든가 아직까지는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네요. 만약에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선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양봉으로 돌파하지 못하거나 이게 두 가지 팩트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적인 생각은 더 갈 수 있다. 그런데
RSI가 변수는요. RSI가 지금 82로 지금 생성이 되어 있죠.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과열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가지 팩트와 RSI가 지금 과열일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어, 투자하실 때 보수적인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RSI가 하락했을 때 이때나 뭐 이때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계속 지금 80 이상이기 때문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블랙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코파일럿 통해서요. 그랬더니 엔비디아의 폭주 기관차를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형성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열차에 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타려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진짜 코파일럿이 엄청나게 그림을 잘 형성시켜 주네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은 초기 생산 과정에서 수율 문제로 인해 출시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고 성능 저하가 우려가 됐죠. 우려 제기가 됐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는 빠른 문제 해결과 역시 엄청난 수제들이 있는 엔비디아 같습니다. 빠른 문제 해결 그리고 궁금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랭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의 높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랭 시스템을 도입을 권장했고 이를 통해 서버 업체들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고 설계 결함을 해결했다는 내용인데 엔비디아는 블랙웰의 설계 결함을 빠르게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해결책을 마련해서 생산 효율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을 강화했는데 TSMC나 몰렉스, SK하이닉스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요. 블랙웰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요. 블랙웰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올 4분기 블랙웰 매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웰의 회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러면? 블랙웰의 회복은 엔비디아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반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또요. 엔비디아 실적 개선, 반도체 산업의 성장, 인공지능 시장의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랙웰의 판매 증가는 엔비디아 매출의 증가, 그리고 이익의 증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엔비디아의 성공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즉 전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블랙웰과 같은 고성능 GPU는 인공지능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죠. 블랙웰의 안정적인 공급은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가속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IC 반도체 지수와 SXL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블랙웰의 회복은 IC 반도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죠. 엔비디아는 이 지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대표입니다. SXL을 투자하면 IC 반도체 지수가 상승할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급부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락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락할 때는 더욱 손실폭이 커진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 절대 몰빵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3배 레버리지는. 자신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딱 띄어내가지고 얘도 그냥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저는 좋다고 해서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됩니다. 제 말이 무조건 100%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각자가
부자된 매직TV 채널에서 이렇게 생각한데 정도로 참고만 하시고 각자가 어떻게 투자하실지는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XL에 대해서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상승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2024년 7월에 최고점 찍고 엄청난 급격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봐야 될 게 여기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음봉이 낀 그런 돌파는 가짜 돌파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을 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관건이죠. 여기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를 좀 보니 뭐 지금 거의 40에 최적한 40에 있네요. 아직 과열되려면 갭이 좀 있죠. 제가 그러면 SXL을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마다 맨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성장 동력이고요. 세 번째,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 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AI, 5G, 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죠. SXL은 레버리지 ETF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어마무시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장점만 있을까요? SXL 투자 시 주의사항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레버리지 여기는 효과죠. 근데 리스크도 있다는 반대급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SXL은 레버리지, 특히 세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요. 시장 변동성이 매우 민감합니다. PQ보다 더욱 민감하거든요. 장기적인 변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이제 관점으로 우상향 할 거다라는 관점이 쓰였으면 떨어질 때 나 모아간다면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투자가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판단에 따라. 그리고 분산 투자. SXL은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 일부를요. SXL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전략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께서는 각자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리밸런싱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의 회복은요,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R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SXL은 이러한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이제 위험도 존재한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이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그다지 비추고요. 자신이 전문가가 돼서 공부해서 자신만의 확신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죠. 오늘도 이 말 하고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런 굴곡에도 잘 견딜 수 있죠.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땅땅땅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